네, 새 정부 출범 후 첫 선거죠. 지방선거가 오늘 시작됐는데 앞선 리포트에서 다루지 못했던 판세와 다른 이야기들 정치부 신재우 기자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신 기자, 먼저 이 큰 틀에서 이번 지방선거의 특징,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네, 이번 선거는 지난 3월 9일에 실시됐던 대통령 선거가 끝난 지 3달도 안 됐던 만큼 대선 연장전 이런 성격을 크게 띠고 있습니다. 네. 정치권에는 허니문 선거라는 말이 있는데요. 대통령 선거 직후에 이뤄지는 선거는 여당에 유리하다 이런 말입니다. 정권 안정론이 힘을 얻기 때문이다 이런 뜻이죠. 실제로 역대 지방선거 결과를 보면 김대중 정권이 출범한 직후인 1998년과 문재인 정부 탄생 다음인 2018년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압승을 거둔 사례가 있습니다. 네. 앞서 리포트에서도 언급이 됐지만 김포공항 이전 공방 등이 사실 이 전국의 뇌관으로 작용하지 않았습니까? 또 막판에 터진 다른 논란들은 또 없었습니까? 네, 더불어민주당은 AI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박영일 남해군수 후보자를 지지하는 듯한 영상이 올라왔다며 공세를 쏟아냈습니다.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탄핵까지 언급하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동영상 제작을 허락했거나 알고도 묵인했다면 대통령의 선거 중립 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며 탄핵까지도 가능한 중대 사안이라는 것. 이준석 대표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도 해당 영상이 대선 기간에 만들어진 것을 알지 않냐며 탄핵을 언급한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출범에 회방을 놓고 급기야는 선거 마지막 전략으로 탄핵을 꺼내들었습니다. 이것은 대선 불복의 의도가 명확합니다. 박 후보자 측도 지지자가 스스로 만들어 유포했고 당이 관여하거나 선거에 개입한 것은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선거 당일이다 보니까 이 하나하나가 되게 조심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현안 공방이 정말 뜨거운데 다른 변수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건 투표율이 가장 큰 변수로 남아있지 않나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네. 투표율 60% 돌파가 관건인 지방선거 특성상 양당 지지층이 아닌 중도 유권자가 상당수 투표를 포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지선의 경우 총선이나 대선처럼 이념 투표보다는 생활투표 경향이 조금 더 강하게 나타나는 만큼 결집된 지지층을 투표소에 나오게끔 해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네. 여전히 조직투표에서는 민주당이 더 앞설 것이라는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한 표 한 표가 소중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표의 격차가 줄어야 한다. 그것이 국민들께서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초 국정에 긴장감을 불어넣고 이게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경고하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네, 그러면 이번 선거 투표율은 어느 정도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지 또 사전 투표율이 역대 지방선거 가운데 가장 높았잖아요. 그럼 이게 또 본 선거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것도 좀 주목이 되네요. 네, 이번 사전 투표율은 20.62%로 4년 전 20.14%에 비해 0.5%포인트도 오르지 않았습니다. 예. 4년 전 최종 투표율이 60.2%였던 걸 감안하면 이번 지방선거도 60% 초반대 투표율을 기록할 것이란 예상이 나옵니다. 물론 사전투표율이 역대 지방선거 최고치긴 합니다. 다만 사전투표의 편리함을 유권자들이 점차적으로 알아가는 상황이 늘어나면서 최근 총선이나 대선 사전투표율도 높아지는 추세라 여야 모두 이 사전투표를 큰 변수로 보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최종 투표율이 신재우 기자의 예상과 맞는지 저도 한번 유심히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신재우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